삼성에서도 AI 기능이 이런 건 안 된다고 미리 말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바로 S펜으로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스입니다. 갤럭시 S24 제품 다 받으셨죠? 조금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S펜의 모든 것. 네, 지난 갤럭시 S23 모델의 S펜 영상을 무려 45만 회 정도로 찾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갤럭시 S24 울트라 구매하신 분들 이 S펜의 기능 단순히 메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기능의 지극히 일부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양한 기능들 지난번 영상보다 더 압축하고 압축해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AI 기능들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손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긴 하지만 이 S펜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유용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AI 어시스트 기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이 S펜으로 활용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잠금화면 상태에서 S펜을 바로 뽑으면 이렇게 검은 화면에 바로 메모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꺼져 있을 때는 S펜 버튼을 누른 채로 두 번 톡톡 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메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S펜을 꺼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에어 커맨드 표시가 뜨게 되는데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S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목록이 뜨게 되죠. S펜을 이용해서 사용할 앱을 여기서 추가로 미리 등록을 해두셨다가 즐겨찾기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S24 울트라를 받으시면 이렇게 3개 정도의 기능이 추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S펜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2개를 더 추가해서 오늘은 이렇게 5개 정도만 핵심으로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이 에어 커맨드의 스타일을 좀 바꿔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단에서 뜨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에어 커맨드 있죠. 보시면 일반과 컴팩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컴팩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싹 뜨는 거예요. 마치 엣지 패널처럼 뜨는 건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깔끔하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온 김에 설정을 해보면요. 여기 에어 커맨드 이 표시가 좀 번거로울 때가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 커맨드 어떻게 띄우냐? 이 버튼을 활성화하시면 가까이 된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시면 이렇게 에어 커맨드가 뜨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편리합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앱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5가지만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 바를 활성화를 좀 해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스처가 편해서 제스처로 썼었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마트 셀렉트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하단에 캡처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한 크기에 따라서 캡처를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편리하게 이렇게 캡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지에 글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버튼 하나로 바로 텍스트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트에 추가나 복사를 하실 수 있고 번역도 바로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자동 선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세한 이미지들을 더 자세하게 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선택이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서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도 이미지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고요. 캡처 모양은 사각형도 되고 이렇게 자유형도 되고 타원형도 되고요. 그리고 15초까지의 GIF 움직이는 이미지도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튼은 캡처를 해서 바로 편집창이 뜨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창 한쪽에 띄워놓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웹사이트 같은 곳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화면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띄워놓는 겁니다. 메일 같은 거 보낼 때도 바로 넣으실 수가 있죠. 아니면 이미지에서 추후에 이렇게 텍스트만 따로 뽑아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갤럭시 S24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웹페이지 같은 걸 볼 때 이렇게 요약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유료 웹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없어요 라고 뜹니다. 돈을 내고 구독을 해야 되는 유료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굳이 라는 생각도 들지만 삼성에서도 이런 건 안 된다고 미리 말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나는 이 웹페이지를 요약하고 싶은데 이 요약 버튼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텍스트 선택도 안 되고 막혀 있고 어떻게 할까 싶을 때 바로 이 스마트 셀렉트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캡처를 하시고요. 스마트 셀렉트에서 쭉 이 부분을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추출이 여기서는 뜨게 됩니다. 텍스트 추출 하면 바로 이렇게 추출이 되죠. 이거를 바로 노트에 추가로 갑니다. 그러면 노트로 바로 이동이 되죠. 여기서 노트 어시스트에서는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약하면은 빠르게 이렇게 요약이 되죠. 여기서 자세히 보기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이래서 진짜 업무용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울트라만이 답인 듯 싶네요. 다음 기능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캡처 후 쓰기 기능도 은근히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캡처를 한 다음에요. 바로 뭐 따로 누를 필요 없이 S펜을 쓰고 바로 원하는 곳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냥 바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 많이 쓰시죠,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바로 캡처해서 빠르게 표시를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공유하고 싶을 때 이 기능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샷 버튼 누르기 귀찮을 때 쓰셔도 되겠네요. 바로 되니까요. 다음 세 번째는 삼성 노트입니다. S펜과 삼성 노트는 뗄 수가 없는 기능이죠. 이 삼성 노트의 모든 기능에 대한 사용법은 별도로 여기 작년에 만들어 두었어요. 이 영상 한번 쭉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 노트에서 S펜을 이용했을 때 정말 편리한 기능들만 뽑아서 살펴보면요. 먼저 여기 보시면 노트 관련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노트 작성이 있고 그리고 노츠가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바로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는 노트 앱을 바로 여시는 겁니다. 일단은 바로 노트를 작성을 해보면요. 이렇게 작은 창이 뜨잖아요. 바로 노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크기도 자유롭게 옮길 수도 있고요. 상단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빠른 옵션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툭 치시는 게 더 빨라요. 바가 작아가지고 이 펜으로 찍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으로 열기 위해서 위아래를 다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투명도도 선택하실 수 있고 아예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한쪽 끝에다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노트만 집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창을 끄시면은 그거는 그대로 여기에 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펜으로 글자를 적습니다. 열심히 적다가 원하는 펜으로 바꾸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원하는 펜으로 바꾸시면 되죠. 뭐 붓으로 하고 두껍게 하고 보라색으로 해서 열심히 칠해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쓰다가 이 펜 마음에 들어 그러면 바로 즐겨찾기에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펜으로 이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펜으로 또 이렇게 막 쓰다가 이 펜도 마음에 들어 하시면 즐겨찾기를 누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다가 이전에 즐겨찾기 했던 펜을 다시 꺼내고 싶다 하시면 버튼을 한번 딱 누르시면 펜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펜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두 번 떼각떼각 하시면 이전 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목록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목록을 다양하게 만들어 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얼마든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모드, 기본적으로 이렇게 획 지우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통째로 지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싫다 하시면 영역 지우개로 하나하나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크기를 좀 크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지우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악필이지만 이렇게 손글씨를 적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가 쓴 글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손글씨 보정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손글씨 정렬 한번 깔끔하게 줄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걸 삐뚤삐뚤 막 세로로 적어도 한 줄로 싹 정렬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렬 세부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텍스트로 변환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텍스트로 인식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 어시스트를 눌러서 요약, 오탈자 수정, 번역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기능을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네, 다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적고 나니까 작년 영상이랑 같은 걸 적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위로 좀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손글씨 정렬 한번 해볼까요? 깔끔하게. 네, 이렇게 정렬도 됐어요. 여기서 한번 뒤로 싹 나가면은 손만 대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인터넷 표시가 뜨죠. 이걸 누르면 바로 유튜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로 번호로 인식해서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죠.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S펜으로 메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분명히 전화번호도 있고 메일 주소도 있고
있고 이럴 텐데 이거를 바로바로 인식해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에어 커맨드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지막 번역기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4의 AI 기능인 브라우징 어시스턴트에서의 번역은 이렇게 전체 페이지를 번역을 해주죠. 이렇게 원하는 문단이나 어떤 단어만 번역하는 건 안 됩니다. 전체 페이지만 번역이 되는데요. 번역기에서는 단어나 문단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서 갖다 대기만 하면 이 문장이 끝나는 것까지 번역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와, 여기 6.2인치는 15.75cm라고 이렇게 또 상세한 내용까지 나오네요. AI 기능으로 전체 페이지를 다 번역하는 게 번역이 좀 이상하기도 하다거나 원문을 보면서 번역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이 번역기를 실행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S펜 바로가기 기능에다가 추가할 기능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꼭 유용한 기능들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바로 숙지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기능들이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S펜 영상 다시 한번 방문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S펜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S펜을 꺼내서 리모컨처럼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펜을 들고 특정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어 커맨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에어 액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물음표를 누르면 이거를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놓는 거죠.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이런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뒤로 가기, 이렇게 하면 뒤로 가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편하죠? 홈으로 가기, 이렇게 하면 홈으로 가는 거고요. 다시 최근에 보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명령어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캡처 후쓰기 이런 것 대신에 다른 거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번역기나 돋보기나 뭐 카메라나 이런 거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로 등록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만 하면 유튜브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넷플릭스, 유튜브 다 넣고 밥 먹으면서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미디어를 시청하실 때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재생, 다음 재생, 음량 올리고 줄이고, 이전 다음 재생,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시정지, 재생, 위로 올리면 음량, 아래로 쭉 내리기, 그럼 한 번에 쭉 내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어 액션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은 사실 카메라입니다. 처음 이 기능이 나왔을 때 이렇게 카메라에서 원격 셀카를 하는 게 메인 기능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었죠. 가장 먼저 기본 세팅으로 여기서 S펜에 있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자, 카메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앱 액션으로 별도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에어 액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그냥 펜을 대고 있기만 해도 에어 액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두 번 누르거나 위아래로 하면 카메라 전환이 됩니다. 두 번 눌러볼게요. 딸깍딸깍.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 전환이 되죠. 한 번 더. 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은 촬영 모드 변환입니다. 오른쪽 인물사진, 왼쪽 동영상, 이런 식으로 촬영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더보기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시면 더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화각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확대, 왼쪽은 축소입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고 오른쪽 딸깍 이런 식으로 확대도 가능하고요. 반대쪽 이렇게 축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린 상태에서 펜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계속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쭉 확대되고요. 다시 축소 쭉 하면은 화각이 이렇게 초광각으로까지 화각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S펜을 사용한 카메라 기능은 삼각대에다가 두고 셀카를 찍는 경우에는 이 조작 시에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앵글이 망가지는 경우를 방지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이 S펜을 눌러서 촬영하시면 카메라를 떨어뜨릴 위험도 없고 더 안정적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어서 꼭 숙지해 두실 만한 편리한 기능이 됩니다. S펜 사용자분들
꼭 이것부터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S펜을 활용하는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핵심만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손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부러 활용을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에어 커맨드의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한번 기능들 숙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구독자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